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두 개의 거대한 사건,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사건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둘의 차이점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쉽지 않죠? 그냥 둘 다 엄청 힘들었던 때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 두 위기의 차이점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위기를 비교하는 건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국제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이 자본자유화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국가 간의 돈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이면서 또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먼저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즉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해죠. 이 위기의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저기 태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 불씨가 아시아 전체로 확 번진 거죠.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었을까요? 당시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업들은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사업을 막 벌이고 있었고, 한마디로 펀더멘탈이 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태국에서 위기가 터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엔 저게 한국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나라의 달러 금고가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히어로 중에 플래시 아시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영웅이잖아요. 당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외국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빌려줬던 단기 자금, 그러니까 금방 갚아야 하는 돈들을요, 마치 플래시가 휙 하고 지나가듯이 빛의 속도로 회수해 가버린 겁니다. 이걸 강제학 용어로 자본 유출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말로만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왼쪽에 1997년 상황을 보세요. 여러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그냥저냥한데 유독 저 파란색 막대, 은행 차입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그냥 아래로 푹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을 뚫고 들어갈 기세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아까 말한 그 플래시처럼 돈을 빼간 주범이 바로 외국 은행들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인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1997년 위기 때 돈이 빠져나간 건 공급의 문제였던 거예요. 공급! 돈을 빌려주던 공급자, 즉 외국 은행들이 야, 한국 위험하다, 돈 공급 중단해 하면서 수도꼭지를 그냥 확 잠가버린 거죠. 아시겠죠? 97년 위기는 뭐의 문제다? 네, 바로 공급의 문제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자, 이제 시간은 약 10년 뒤로 점프합니다. 2008년, 우리가 IMF의 아픈 기억을 거의 잊고 다시 일어서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97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훨씬 더 거대한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1997년에는 진원지가 아시아, 우리 주변이었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는요, 진원지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 충격파가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남미,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스케일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영화 부산행 보셨어요? 한 사람한테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기차 전체, 나라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2008년 위기가 딱 그랬어요. 미국 금융시장에서 시작된 부실이라는 좀비 바이러스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좀비에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아까 봤던 그 결정적인 증거, 그래프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2008년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왼쪽 1997년하고는 그림이 확 다르지 않아요? 97년에는 은행 차입 하나만 유독 푹 꺼졌는데 2008년에는 보세요. 주식, 채권, 그리고 은행 차입까지 여러 항목들이 다 같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을 빼간 주체가 은행 하나가 아니라 훨씬 다양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2008년 위기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수요의 문제. 이건 은행이 돈 공급을 끄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세상이 망하려나 봐. 위험하다.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 하면서 너도 나도 한국에 투자했던 주식, 채권 같은 자산들을 막 팔아치운 거예요. 즉, 한국 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수요의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1997년과 2008년 두 위기를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사건을 딱 옆에 놓고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경제학의 바이블, 김인준 교수님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비교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이 표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두 위기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첫 번째 차이점, 바로 원인입니다. 자, 복습해 볼까요? 1997년 IMF 위기는 진원지가 어디? 그렇죠, 아시아. 자본 유출의 성격은 공급의 문제. 외국 은행들이 돈줄을 끊어버린 거였죠. 반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요, 진원지는 미국. 자본 유출의 성격은 수요의 문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내다 판 거였어요. 시작점부터 돈이 빠져나간 이유까지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차이점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180도 달랐어요. 1997년에는요, IMF가 시키는 대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리를 높여주면 와, 한국에 돈 맡기면 이자 많이 주네? 하면서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2008년에는요, 정반대였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돈을 막 푸는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위기를 대하는 처방전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영향의 차이입니다. 1997년에는요, 우리 아시아 지역만 태풍이 몰아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나는 구조조정을 하고 나니까 다른 지역들은 괜찮았기 때문에 수출도 다시 늘고 하면서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었죠. V자 반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08년은요, 이건 전 세계가 동시에 쓰나미를 맞은 격이었어요.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할 미국, 유럽이 다 같이 쓰러져 있는데 수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복 속도도 훨씬 더디고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딱 하나의 핵심을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똑같이 외연위기고 경제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원지, 원인, 대응 방식, 그리고 그 영향까지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사람도 감기 몸살인지 식중독인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할 수 있잖아요. 경제 위기도 똑같습니다. 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마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국제경제학 역시 만만치 않구나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려운 학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말이죠, 복잡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지도를 손에 넣는 것과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이 복잡하시죠? 제가 딱 세 문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가져가세요. 첫째, 1997년 위기는 공급의 문제였다. 둘째, 2008년 위기는 수요의 문제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위기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경제라는 지도를 읽는 법을 저와 함께 배워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냥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세상의 진짜 흐름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보장할게요. 저 경제학 장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위기는 반복된다고 하죠. 만약 우리에게 세 번째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과거의 두 경험은 미래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